네,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입니다. 오늘 반도체 쪽으로는 특히 좀 투심이 살아나는 모습이었고요. 인플레이션 우려도 완화가 됐습니다.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 지수가 0.02% 오르면서 강보합권, 나스닥이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0.9% 올라줬고 S&P 500도 0.38%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강세 마감한 간밤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동 리스크는 여전히 시장에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을 감행했고요.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WTI는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2.18% 오르면서 배럴당 7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한편 전날 중동 긴장과 유가 급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던 반도체, 오늘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5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렇게 움직인 이슈들은 어떤 거였을까요? 마켓 무버 이슈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예상을 밑돌게 나온 미국의 CPI, 금리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오늘 기술주는 안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만나보시죠. 미국의 6월 CPI가 예상을 하회하게 나왔습니다. 일단 헤드라인 CPI인데요. 시장의 예상치였던 3.8% 상승보다 전년 대비 2.8%로 나오면서 하회했고요. 전월 대비 0.4% 내렸습니다. 코로나 쇼크 이후에 이 전월 대비 헤드라인 CPI는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근원 CPI도 함께 살펴보시죠. 전년 대비 2.6% 상승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전월 대비는 보합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두 가지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에너지 가격 하락뿐만 아니라 주거비, 자동차 보험, 의류 등에서도 물가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 CPI가 발표되기 전 7월 FOMC의 금리 인상 확률은 약 40%대였습니다. 발표가 된 후에는 15%에서 17% 수준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연준의 즉각적인 추가 금리 인상의 명분이 약화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와 성장주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결국 오늘 시장 전체의 위험 선호를 회복시킨 거시경제의 재료였습니다. 한편 오늘 케빈 러시 연준 의장이 하원 청문회에서 이 물가에 대한 발언을 내놨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영상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Now at the Fed, our number one objective is getting monetary policy right. That's our clear and constant aim, the star we steer by. And if we get policy right, and I can assure you we will, the inflation surge of the last 5 years will be a thing of the past. Just a month ago, I chaired my very first meeting of the FOMC. My colleagues and I recognize that high inflation has been an undue burden on American households and businesses. And while monthly price volatilities and variations are inevitable, especially in an unsettled world, underlying inflation over longer time horizons is determined largely by monetary policy. As the chairman said at the outset, inflation's a choice. The members of our committee have no tolerance for persistently elevated inflation, and we share a resolute commitment to ensure price stability. This was the focus of our June meeting, at which we decided to hold the target range in the Fed funds rate at 3.5% to 3.75%. 한편 오늘 가장 큰 개별 종목의 이슈는 IBM이었습니다. 잠정 실적은 쇼크 수준으로 나왔지만 시장이 더 주목한 건 기업들의 투자 방향이었고 반도체 랠리가 이어졌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IBM이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발표가 172억 달러 수준으로 나오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EPS도 3달러에 미치지 못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오늘 주가는 장중에 25% 이상 급락하기도 했는데 수십 년 만에 최대 낙폭이었습니다. IBM에는 분명한 악재죠. 하지만 시장은 반도체, 메모리, AI 하드웨어에는 수요가 집중되는 신호로서 해석을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BM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기업들이 IT 예산을 줄인 것은 아니고요. 소프트웨어, 메인프레임, 구매를 미루고 AI 서버와 스토리지, 메모리 확보를 우선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를 확인하면서 시장이 이 부분에 더 주목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IBM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기업의 투자 축이 전통 소프트웨어에서 AI 하드웨어로 이동을 한 거고요. 메모리와 서버 공급 부족의 우려가 선구매 수요를 자극했습니다. 결국 IBM의 부진은 기술 수요 둔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AI 인프라 쏠림으로써 해석을 한 시장입니다. 시장은 AI 투자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에 주목을 했고요. 그 답은 오늘 반도체와 AI 인프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주 랠리에도 끝까지 시장이 주목해야 하는 변수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중동 변수인데요. 호르무즈 통행료 철회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어서 만나보시죠. 자, 트럼프가 하루 전 발표했던 20% 통행료 부과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걸프 국가들의 대미 투자와 무역 협정으로 이를 대체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는데요. 투자 규모와 참여 국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동 긴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대상으로 한 해상 봉쇄를 유지하고 군사작전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내놨고요. 중동 정세의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유 공급 차질 우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통행료를 철회하면서 정책 불확실성은 일부 완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해상 봉쇄와 군사 충돌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리스크가 해소된 건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증시의 상승세를 꺾지는 못했죠. 시장 관점에서 정리를 해본다면 중동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오늘 시장은 물가 안정 그리고 AI 투자 확대에 더 높은 점수를 준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